잠시 출석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조용히 듣고 있는 분 중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새해 인사 한 번씩 합시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인 아, 일본, 중국, 일본이 통일한국을 캠파이어님 어서 오세요. 네, 수숙자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그 지지에 대한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지정학적으로 국외본이 한반 분단체제, 여태까지 분단체제 전략을 취했지만 이제 통일한국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가성비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2025년부터. 그래서 2025년에 반드시 통일되는 건 아니지만 통일이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구호보다는 선전보다는 실제적으로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대신에 조급할 필요가 없다. 통일 대박 이런 말 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한국에서 통일 운운하면 성렬형 정부는 통일이란 발언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일한 얘기를 꺼내지도 안 하면 돼요. 오해받을 여지가 많아요. 다들 그냥 통일하면 흡수 통일을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의 99%가 어떤 99% 이상이 흡수 통일을 다 통일하면 흡수 통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 한국 정부는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전제하고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국유본론 관점에서 지금부터 중국, 일본이 통일한국을 지지하는 이유를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군사적 이슈가 커졌으니까 미사일 이런 거 북핵 요것과 관련돼서 먼저 군사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태까지 중국이 북한의 북핵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 생각해서 북한이란 어떤 완충지대로 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냉전적 관점에서 여태까지 묵인해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패착이다. 그리고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마디로 중국이 국외본의 어떠한 그 오묘한 어떤 기획에 넘어간 거죠. 이제는 뭐 이도저도 어떤 선택을 해든 과거엔 선택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선택지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문전비가 집권했을 때 북한의 핵을 확실히 억제했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을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다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때도 선택지가 있었고 더 선택지가 있었던 것은 이든영이 집권한 다음에 확실히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맹꽁 시파르가 적극적으로 이든영 정책에 협조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이든영 집권에도 안이하게 오판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 어떠한 북핵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무인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군사력 강화를 막을 수가 없다. 명분이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의 자충수다.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보다 강력하게 자신의 할 수 있는 역할을 북한에 요구했다면, 반쪽정에게 요구했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 강화의 어떤 명분도 어느 정도 깎아 먹을 수 있었는데
쉬운 길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북한 반쪽 문전비 같은 애가 있으니까 낄낄한 애가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지나치게 만만하게 본 거죠. 그게 더 자기 입장에서는 예, 더 싼 맛에 확실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마치 아프리카의 식민지 정권 하나 만들어서 예, 그 식민지 정권 그 지도자한테 부패 좋아하는 문준비가 이거 좋아하잖아. 예? 지명이도 좋아하지만 반쪽노맨이나 이거 확 쥐어주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했던 그게 너무 예, 터무니없었다. 냉공 C8가 커다란 판단 착오를 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예, 자신들이 북핵에 대해서 묵인했잖아. 안보리에서 계속 예? 전 세계가 요구하는데 공산당 맥공 C8가 반대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자위권 갖겠다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누가 어디서 뭐라고 얘기해? 아무도 얘기 못하지. 그쵸? 예. 중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적극적으로 북핵을 막았다면 한국의 미사일 뭐 사드다 뭐다 하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드가 한국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는 건데 예. 그런 것처럼 덤탱이 써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었는데 지네들이 실기했어. 예. 이제 중국 막을 명분이 없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냐? 역으로 가야지 이제 중국은. 예. 중국은 차라리 군사적인 측면에서 통일한국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예. 중국 군사력을 강화시키는데 이제는 도움이 되는 거죠. 역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예,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군사력 강화를 이미 다 미국에서 지지하죠. 예, 전 세계가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서 일본 군사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대신 대가를 받아내야죠. 예, 위안부 사과 그것들을 지난 시기 문전비가 다 망쳤던 그 박근혜 대통령 아베 합의를 다시 이끌어내야죠. 명분도 실익도 다 챙겼던 그것을 다시 되돌려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수사법부 재판거래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서 사법부를 갈아엎어야겠죠. 정상화 개혁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전제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 반쪽 아베가 추천해가지고 반쪽 정원 임명하고 문전비 임명했잖아요. 예, 그래서 목표를 다 이뤘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예, 북한의 미사일로 인해서 일본은 자민당 정권을 존속시킬 수 있었고 아베노믹스를 지속시킬 수 있었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군사력을 강화시킬 명분을 다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일본으로 쏠 때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명분은 쌓여간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씩 커져가지고 이제는 2차 대전 전범 국가라는 이미지는 거의 사라졌어요. 북한 때문에, 반쪽 정원 때문에. 그래서 반쪽이지, 반쪽 정원이. 예. 반쪽 정원이 예, 소련이 망한 다음에 북한이 어려울 때 누구 자금 먹었어요? 통일교 자금, 통일교 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조총계 라인, 통일교 라인으로 해가지고 자금 지원받아 가지고 반쪽 정은 애미가 일본 출신이 아니에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간에 이제는 마지막 7차 핵실험 남았지만 이미 정점을 지났어요. 이미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반쪽 정원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7차 핵실험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북한 반쪽 정원 파시오 정권, 좌파시오 정권으로 인해서 얻어야 할 이익들은 다 챙긴 게 일본입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반쪽 정원에게 얻어낼 것은 없어요. 이제부터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면 통일한국이 필요합니다. 이젠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명분이 사라져요. 이제는 중국과 통일한국 이렇게 돼야만이 일본의 군사력을 더 강화시킬 명분이 생깁니다. 이제까지는 통일한국을 반대했죠. 그러한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국일본이 수십 년간 친중 전술을 취해왔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이런다고 일본도 그렇다고 군사력 강화시킬 수 있는 명분은 없었어요. 국일본이 하지 말라니까 안 했다고. 대신에 북한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일본이 인정해주니까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러면 그때마다 미국 국일본에서 이렇게 인정해 준 거죠. 대한민국처럼. 이제 그러한 북한이 필요 없었어요. 반쪽 정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군사적인 측면에 이제는 통일한국이라는 어떠한 국가, 그 다음에 중국, 통일한국, 중국, 요 두 가지 이런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일본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돼요. 신들하고 북핵 3원칙 얘기할 때 북핵은 통일한국 핵무장, 일본 핵무장, 독일 핵무장으로 가는 메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핵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북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북한이나 반쪽정의 어떤 산적이 역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통일한국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국은 냉전 관점이 아닌 신제국 관점에서 취하는 것이 이제는 그것이 지금보다 부담이 되더라도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차라리 택할 만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될 것이다. 일본 역시도 더 이상 효용 가치가 떨어진 그런 북한 대신에 통일한국과 중국을 상대한다는 데서 일본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군사라면 두 번째는 안보죠. 안보적인 측면에서 지난번에 이제 국토전략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러시아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러시아가 분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 분열돼 있을 때 이 시베리아 영역, 연해주 시베리아 이쪽 영역이 심상치 않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우주공산이니까 중국 공산당 애들이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위험을 얘기를 했죠. 거기에 또 한국도 끼어들 여지가 있다. 일본도 끼어들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인도까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 떡밥을 날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구원론 관점에서 인가가 이야기하겠습니다. 91년에 빅토르 치알드 식민지였던 소련이 망하고 난 뒤에 소련이 분열됐죠. 그때 소련이 분열됐을 때 어떤 소련 내에 공화국들이 분열됐습니까? 주로 유럽적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했어요. 반면에 소련의 동부권은 영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국일본이 개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유럽의
유럽의 공화국화는 소련의 연방에서 독립하면 뭐 여러분 발트 3국, 뭐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이러한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이들 국가가 완충 지역을 형성하는 바람에 그동안의 완충 국가였던 체코, 헝가리 이런 국가들이 서유럽화 될 수 있었던 거죠. 여태까지 최전선 역할을 맡았던 동유럽 국가들이 다 서유럽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쵸? 네. 그런 역할이 동부 유럽에 있었고요. 중앙아시아는 왜죠? 거긴 스탄 국가들이죠. 스탄 국가들은 왜 중요하냐면 중동 정세 때문에 거기가 석유가 있잖아요. 석유가 왜 중요하죠? 네. 기축통화, 달러의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석유 자원이 중요하고, 그렇죠? 석유 유통을 책임지는 것이 국유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전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 투르크계 국가들을 독립시켰던 것입니다. 반면에 왜 동부는 독립시키지 않았을까요? 의지가 없어서? 아니, 다 의지 있었습니다. 동부에도 독립할 의지가 있었는데 국유본이 인정을 안 한 거죠. 왜 인정을 안 했을까요? 왜 인정을 안 했을까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국유본은 돈이 많아요. 무한정 많습니다. 미국도 돈 많아요. 하지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제한적이죠. 당시에 미국은 실제로 돈을 써야 될 곳이 있었어요. 어디에? 바로 IT 투자. 록펠러 가문이 작심하고 빅토르 로차일드 시대의 미국 산업 죽이기란 정책을 180도로 바꿔서 미국 산업을 일으키자. 빅토르 로차일드 시대 때는 미국 자동차 시장이 어땠습니까? 망했죠. 그걸 바랬고, 독일과 일본 자동차 시장이 컸죠. 반면에 록펠러 가문으로 구형 가문이 바뀌면서 미국의 IT 산업이 급신장했죠. 그때는 90년대부터 80년대 따지고 보면 IT 투자도 록펠러 가문이 집권한 직후부터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건데 뚜렷하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건 90년대부터인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당시 미국이나 명분으로나 돈은 왕창 가지고 있죠. 달러를 왕창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거를 마음대로 허투루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 없는 척 해야 되거든요. 플라자 합의 뭐 이런 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였던 것이고, 그쵸? 반면에 독일과 일본은 돈이 많았죠. 잘 나갔던 때가 소련 멸망 직후에 독일과, 그죠? 일본이죠. 독일 마르크화가 사실 오늘 유로화가 마르크화거든요. 이 마르크화가 당시에도 동유럽, 그냥 유럽 대륙, 영국을 위한 유럽 대륙을 사실상 석권하고 있는 것이 마르크화인데, 그리스 문제다, 이태리 문제다, 꼬박꼬박 그때마다 나오는 게 도이치은행이고 독일, 메르켈의 위중이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독일의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유로 내에서. 그런 상황에서 동유럽을 독립시키면 어떻게 되죠? 소련의 동국 국가들을 독립시키면 그 지역들이 다 사실상 독일의 식민지가 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쵸? 안 그렇습니까? 돈의 영향력이 크니까.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독일은. 왜요? 통일 때문에 그렇죠. 독일 통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그동안 막강한 그 독일 마르크화를 동독에 쏟아부을 수가 밖에 없었어요. 동독 재건을 위해서.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동유럽이나 우크라이나, 폴란드가 무주공산이었어요. 그때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국유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어. 아니 독일이 신경 안 쓰고 미국은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예, 거기에 또 일본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눈치 보고 있고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잠시 김우중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우중아 가서 일단 해봐. 그 국유본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예, 그 혼란기 동안 잠시 네가 한번 거기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니까 잠시 맡겼다가 딱 그 시기가 끝나니까 김우중을 그냥 소환한 거예요. 김우중 잘못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국유본이 김우중을 잠시 이렇게 그다 꽂아놨다가 뺀 거예요. 운이 없는 거지. 김우중이 너무 또 일중도 환자였기 때문에 또 너무 초과달성했어. 딱 국유본이 이중은 딱 깔고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했어야 되는데 죄가 있다면 그거죠. 우중이가 지나치게, 김우중 회장이 지나치게 야망이 있었다. 국유본의 어떤 그런 깊은 어떤 마음을 헤아리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걸 발휘 못한 것이 유일한 김우중의 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아무도 못 가는 거 김우중이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깨짝깨짝 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베리아를 만약에 독립시키면 당시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연해주를 독립시킨다? 그건 일본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당시 일본 돈 많았어요. 가진 게 돈뿐인 게 일본이었습니다. 막 미국 부동산 엄청나게 사들일 텐데, 만약에 소련 붕괴 직후에 시베리아 공화국, 뭐 만주공화국, 뭐 이런 어떤 그 연해주공화국 생겼어요. 그건 전부 다 그냥 일본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국유본이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국유본이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통일한국도 그 당시에 국유본에서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통일한국도 90년대 초반에 88 올림픽이 나름대로 통일한국으로 가는 90년대 통일을 가정하고 88년 서울 올림픽, 그 다음에 90년대 한반도 통일, 이런 기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유본에. 근데 최종 부결된 이유는 통일한국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북한의 어떠한 자원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칫 일본 식민지가 되고, 대한민국 당시의 국력으로는 북한에 재건할 힘이 없었거든요. 북한 개발 누가 해요? 중국은 그 당시 실력이 안 됐었고, 일본이 먹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걸 국유본이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가장 정보가 빠삭한 데가 일본이었어요. 빅토 로스차일드 시절에 그쪽에 라인이 일본, 주로 이제 빅토 로스차일드가 이용했던 게 각국의 정보부 아닙니까? CIA, 이런 정보부에서 이 동아시아의 CIA 본부는 일본에 있는데, 이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북한 재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90년대 통일이 됐다면 가장 알짜 이득을 얻었을 세력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한편에서는 통일한국을 원했다고요. 통일한국을 원하면 북한이 당장 통일되는 건 아니고, 홍콩과 중국처럼 연방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남북 국력차가 크니까. 이랬을 때 거기서 마치 대만이 친일본 아니에요? 친일본? 그런 것처럼 북한은 얼마든지 북한을 지금도 반쪽이지만 만들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거 인드라의 어떤 소설이 아닙니다. 탈북자들 이견 보면
지금 북한에서 유일하게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고 있는 세력이 있고 반쪽 정은이 눈치 보고 있는 외국 세력이 있어요. 중국 아닙니다. 일본이에요. 일본 애들 눈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금이 거기서 많이 왔으니까. 예, 중국은 화교 애들이 좀 있는 거고, 근데 이 화교 애들은 중국 당국과 좀 거리가 있어요. 반면에 일본은 직통 라인이 통일교다, 반쪽 아베다, 이런 라인, 직통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일본 요리사다, 서로 상호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0년대 통일한국이 가능했는데 최종돼서 반쪽 아베가 반대를 했다 라는 거죠. 아니다, 그럼 통일한국 할 때가 아니다. 최종적으로 일본이 지금 통일한국을 지지하는 것은 일본 국익에 해롭다는 최종 결론이 난 거죠. 그게 세 번째로 가는 겁니다. 경제죠. 두 번째는 여태까지 설명드렸죠. 자, 그러니까 세 번째 경제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보에서 중요한 것은, 자 봅시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미 동부 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상당 부분 공화국이 됐어요.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시베리아나 연해주나 이쪽 몽골 뭐 이런 쪽이 독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죠. 왜? 일본이 과거의 일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제는 중국이 위험한 거죠. 그쵸? 중국이 위험해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는 이제 미국도 준비가 됐어요. 이 IT 산업을 일으키고 대대적인 이렇게 해서 초기에 이 벤처 사업, 반도체 사업이다, IT다 이런 것들은 초기에 인터넷이다, 초기에 투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벤처 자금이거든요. 다 들어갔어 이제. 이제는 조금씩, 지금도 많지만 초기에 들어갔던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물론 지금도 양자산업이다, 핵융합이다 이런 거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비해서 할만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국력이 약해졌어요. 경제력이. 근데 생각해야 될 건 중국 경제력밖에 없는 거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라면 이제는 푸딩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급변 사태가 터지면 러시아 동부를 이제는 독립시킬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어 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에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 하나는 자원이 지나치게 많죠. 거의 막 다이아몬드가 그냥 다이아몬드 광산이란 산이란 게 있어요. 그냥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야. 하여튼 간에 천연가스, 석유, 상당수의 자원들이 다 그냥 시베리아에 묻어 있어요. 이걸 좌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러시아가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다가는 지나치게 그 자원을 무방비로 사용하게 되면 전체 에너지, 광산 그러한 데 상당한 가격 혼란이 야기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통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시켜야 되고 이것들을 새롭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공화국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공화국에 투자할 만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20여 년 전에 비해서 많이 호전됐다. 그런 면에서 중국과 일본이 통일한국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왜? 대한민국도 이 지역을 노린다 이거죠.
무슨 뭐 환빠들의 만주빠, 저는 만주빠, 환빠, 고구려빠 이들이 막 그 어떤 아무 생각 없이 우익 파쇼 짓을 하잖아요. 좌우익 파쇼, 좌우익 파쇼, 좌익 파쇼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어떤 뻘짓을 하는 걸 중국, 일본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독일 통일돼 가지고 한국이 통일되면 어떻죠? 만주나 연해주의 신경쓸 틈이 어디 있어? 없지. 독일이 당시에 동독 재건에 매진했듯이 한국도 바깥 들여다볼 틈이 없어요. 통일되면 쏟아부어야 될 돈이 북한에 쏟아부어 그것만 생각해도 골치가 아픕니다. 독일이 뭐 20년 갔으면 우리 30년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통일한국 됐다 그러면은 통일한국은 30년 동안 최소한 30년 동안 바깥을 쳐다볼 틈을 못 느낍니다. 북한과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30년 걸린다고, 최소한 30년 걸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면들을 고려한다면 통일한국 되면 적어도 중국 국익과 일본 국익에 부합된다는 거죠. 경쟁자 하나를 집안 정리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일본도 이러한 시나리오는 나쁘지 않게 볼 거다 이거죠. 이런 면이 두 번째 안보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 경제 이유, 경제적 이유.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 언젠가 방송에서 중국이 여태까지 이렇게 국일본이 친중으로 등소평을 임명하고 그리고 맹공 18을 임명하기까지 이러한 지난한 과정은 친중 전술에 의한 것이었는데, 친중 전술에서 중요한 건 중국의 경제 성장, 박정희 모델에 따라서 등소평이 그대로 100% 박정희 모델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모델로 등소평이 나아갔고, 그러니까 반쪽 일성 반쪽 정일도 이러한 사연을 너무 잘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 성과를 인정했어요. 새마을운동도 인정하고, 오직하면 반쪽 일성 반쪽 정일이 인정할 정도입니까? 70년대에 이미 인정했어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다라고 인정했어요. 그 당시에 한국의 종국파 80년대까지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봉건제 국가다, 이런 식으로 우겼거든요. 옛날 50년대에 냉전 교과서 따라가지고 했는데, 정작 반쪽에서 반쪽정일은 70년대 때 이미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어요? 70년대에 미국에서 친중 결정을 해가지고 등소평 통해서 경제 발전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국유본 전략상 필요했던 게 뭐냐면, 과거의 모택동과 똑같은 국가 전시 모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북한이었어요. 봐라, 모택동 시절처럼 하면 등소평이 왜 오른가? 북한을 봐라, 뚱땡이가 압제하는 북한을 보라, 찌질나게 못 산다, 가난하다. 등소평의 중국 공산당을 봐라, 선진국이지 않느냐. 중국 공산당은 역시 옳고, 저 반도의 반쪽정원 똥돼지의 정책을 보면 역시 쟤네들은 우리의 식민지가 될 운명밖에 안 되는 족속들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단동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다 그냥 상대적 부자인 거죠. 못 살더라도 북한의 탈북자 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단동 중국 시민들은 다 알거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과학 실험에도 입증됐어요. 어떤 분이 그런 유튜브에서 얘기했잖아요. 집값이 20억짜리 있는 집에서 20억짜리 집들 동네가 있어. 거기에 7억짜리 집을 에서 살래, 아니면
1억짜리 집들이 있는 동네가 있어. 거기에서 3억짜리 집을 살래. 3억짜리 집을 산대요. 사람들이 십니까? 7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라 3억짜리 집을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심리다. 네, 단동 시민들은 히주 시민, 북한 시민들 때문에 더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네. 중국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가 저기 지금 그 중국의 연변 자치주 흑룡강 이쪽이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의도적으로 그 만주 지역을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가장 못 사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쪽하고 예? 신강 저쪽에 하고 티베트 이런 지역이 예, 일부러 개발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둥 시민들이 상대적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봐라 저기는 모택동 시장처럼 못 살잖냐. 지금도 모택동 시대라면 이 모택동 자이파쇼 인간 도살자가 통치한다면 저런 식으로 예? 개돼지처럼 살 텐데 등소평일해로 중국 공산당은 올바른 노선이었기 때문에 잘 살고 있지 않냐. 이게 선전이 통했단 말이에요. 예, 경제적으로. 근데 이제는 맹꽁이 시파르야. 이 맹꽁이 시파르의 논점은 뭡니까? 다시 모택동 자이파쇼로 가자. 이 노선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이념 노선이 중시되면, 예? 이념 노선이 중시되면, 예. 북한과 비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런 면에서 중국이 차라리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에 넘겨주는 것이 그런 이념에서 제기되는 경제 이념에서 제기되는 논란점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맹꽁이 시파르는 이념적으로 베트남 공산당과 비교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베트남 공산당은 삼성전자 뭐 이런 거하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좀 못 살더라도 이념적으로 우리는 옳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모택동 시절에도 베트남하고 중국이 안 좋았잖아요. 전쟁 직전까지 갈 뻔했고 그런 게 차라리 관계가 괜찮지. 북한하고 뭐 이런 거 해봐야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 차라리 북한은 대한민국에 넘겨주는 게 경제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리고 90년대 때 중국에서 테크노크라트, 미국에서 유학파 온 사람들은 냉전적 관점이 아니라 신제국주의 관점에서 통일한국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냉전파, 이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그 노땅들한테 밀린 거예요, 논리가. 30대 미국 유학파들은 통일한국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된다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 노땅들한테 밀렸고, 더 중요한 건 당시에 중국이 일본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새로운 어떤 뭐 맹꽁이 시파르다, 후진타오다 이런 애들이 짓고 나면 어디로 가요? 일왕한테 가서 절하잖아. 당시에 동아시아 권력은 삼국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일왕에 가서 절하거든요. 중국 공산당 애들이. 어떻게 이제 그런 관례를 맹꽁이 시파르도 했단 말이에요. 그 삼국위원회가 세계 최고 기구였잖아요. 지금은 CFR이지만. 그래서 2000년대까지 맹꽁이 시파르가 임명될 때까지만 해도 삼국위원회가 세계 최고 기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최고 기구에서 아시아 지부를 담당했던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눈치를 봤어요. 그 반쪽 아베의 경제 이익에 이게 아무리 크지만 중국의 경제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 통일한국이지만, 당시에 반쪽 아베노믹스의 입김 때문에 중국의 경제 이익이 상쇄가 돼가지고
테크노크라트의 역할을 맡지 못한 겁니다. 중국은 이젠 경제적 관점에서라도 통일한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통일한국 되는 것이 교육을 위해서 나쁘지가 않다. 나중에 여러가지로 명분도 쓰고 지금 북한하고 자꾸 비교되면 될수록 맹꽁 18호가 골치가 아파요. 군사적으로도 안보적으로 골치 아플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지금처럼 성렬형이 원칙대로 나가면 맹꽁 18호가 할 말이 없어. 이럴 바에야 그냥 통일한국 되는 것이 중국 테크노크라트의 입장을 것이 중국의 입장에 부합되고 이것은 뭐 테크노크라트이건 맹꽁 18호가 모택동 노선으로 가건 간에 둘 다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통일한국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시고, 중요한 건 1번이죠. 반쪽 압의 입장은 어떤 거였냐, 이게 제일 오늘 포인트입니다. 중국, 일본이 통일한국을 지지해야 하는 셋 중에 가장 중요한 반쪽 압의 노선이었고요. 반쪽 죄송합니다. 이 반쪽 압의가 되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반쪽 압의가 최종적으로 90년대 때 반쪽 압의파가 통일한국을 반대한 것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여겼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이대로도 우리가 좋다는 거였습니다. 현상 유지. 마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일부 분들이 이대로가 대한민국이 좋다, 과감한 도전을 포기하고 통일한국이라는 과감한 도전을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대한민국이 분단된 채로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 차라리 북한이 계속 반쪽 정원이 집권해가지고 계속 못 사는 게 차라리 전시장 효과도, 국일본이 그로 인해서 전시장 효과도 주니까 좋은 거 아니냐.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딱 반쪽 압의 입장을 이해하시죠. 그냥 반쪽 압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때 반쪽 압의 입장은 지금 오늘날 일부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냥 지금 분단된 채로 살래. 변화는 무서워. 이대로가 좋아. 지금이 좋은데 뭐하러 바꾸려고 그래 상황을. 이런 시민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 거는 바꾸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남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반쪽민주당, 좌익파시적 야쿠자 반쪽민주당은 자기들이 잘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유일하게 잘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 사기, 조작질로 남을 끌어내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짓만 잘하잖아요. 야쿠자, 조폭 집단 아닙니까? 그죠? 좌익파시적. 딱 그거죠. 그러니까 반쪽민주당이지. 반쪽 정은, 반쪽 압의. 반쪽이란 이름이 붙인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반쪽이냐고. 이 반쪽 압의, 반쪽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사실 그런 일본의 모델을 만든 것은 국일본이에요. 9번 황제, 정확히는 9번 황제 중에 버트란트 러셀 9번 황제 시절에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 일본의 복지 시스템. 그거 다 버트란트 러셀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빅토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록펠러 가문,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일본 시스템을 만든 거지. 냉정하게 얘기해서 오늘날 일본 시스템은 일본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메이지 유신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일본의 시스템을 만든 것은 일본인이 아니라 국일본이에요. 근데 그걸로 반쪽 압에는 들어간 것을 망각하고 일본인이 만들었다는 착각 속에서 지금 이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이 일본이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물론 아베 반쪽 아베도 나름대로 국제 정세가 있으니까 국일본이 일본 더 크지 말라. 그래서
국유본이 그만큼 요즘 일본을 많이 키워준 게 일본이거든. 일본이 큰 건 중국이 큰 것처럼 대한민국이 큰 것처럼 국유본이 지원해줘서 가능한 거지 일본이 혼자 큰 거 아닙니다. 일본에게 통상무역 특권을 줬기 때문에 일본이 큰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국유본과 미국이 그런 특권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일본과 독일이 없어요. 대한민국도 없고 중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이걸 전제하고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반쪽압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더 크면 안 되겠지. 그러면 더 크지 않는 상황에서 현상 유지하는 데서 최선책은 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들은 그대로 있는데 대한민국 계속 잘 나가?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대한민국이 깎아내려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거죠. 경쟁력을. 마치 일부의 대한민국 그 경제인들이 우리의 경제 수준을 더 과학기술과 경제 수준, 자유경쟁력을 높일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경쟁 상대인 뭐 중국이다 뭐다 이런 애들을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된 것과 같은 거죠. 그런 발전이 있습니까? 없죠. 중국의 어떤 전기차 경쟁력을 오토기어처럼 솔직하게 인정하고 냉정하게 인정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도 모자를 지경인데 깎아내리고 그런데 혈안이 돼 있으면 발전이 됩니까? 안 되죠. 아베노믹스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제는 그대로 가고 현상 유지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물가 안정책이고 인플레이션 억제책이고 그렇죠? 계속 채권 사고 여태까지는 뭐 이렇게 잘 굴러왔어 20여 년 동안. 이제는 기시다가 이거를 폐지하고 있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인들아가 기시다하고 반쪽압의 관계를 기시다가 반쪽압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날수록 기시다의 인기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인들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바뀐다고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이 반쪽압의가 그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을 경제, 정치, 안보 모든 면에서 망가뜨릴 작정으로 반쪽 노면을 추천하고 문전비를 추천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망칠 장본인으로 자신들의 자민당 정권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북한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평화법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는 반쪽 정은을 국유본에게 추천해서 반쪽 정원을 임명하게 하는 친일계 반쪽 정원을 임명하게 하고 이쪽에는 또 반쪽 노면 반쪽 문전비 얘네들도 반쪽이잖아요. 반쪽 노면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따로 문전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족보로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다? 일본밖에 없어요. 한국의 진성 친일파 족보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어디겠어요? 총독부고. 총독부 자료를 제일 소상히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일본이죠. 한국의 진성 친일파를 핵심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일본이고 그거를 적절하게 한국 정치에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이파시오 지도부를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약점을 딱 쥐고 있으니까. 가령 골룸박 애비가 누굽니까? 박원순 애비가 누구예요? 이런 걸 딱 족보를 틀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쪽아베가 되졌습니다. 그럼 반쪽민당 좌이파시오 야쿠자 반쪽민당 족보를 탈탈 싹 가지고 있는 반쪽아베가 되졌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한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시대, 한미 혈맹으로 시대에 가고 있고, 한일 관계도 미래적 관점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된다. 그리고 일본인의 입장에서, 기시다 입장에서, 그리고 일본 정상적인 일본 자유우파, 자유좌파 일본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K-팝을 생각해 보세요. 일본 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깎아내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까? 아니죠. 한국 드라마와 한국 케이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잘한 것은 인정하고, 예,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 벤치 마킹 해가지고 일본이, 예, 발전해야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일본의 문화가 어떻겠죠? 우리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본 팝 보시면 맨날 여자 아이돌은 맨날 이상한 치마 입고 귀괴한 춤만 추고, 그게 일본식이다. 이러고 우리가 그래도 산다. 일본 시장은 1억 시장이다. 이러면서 버틴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10대 청소년들한테 외면받은 게 J-팝 아닙니까? 일본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오직 일본에서만 통하는 그런 일본 드라마 백날 만들면 뭐합니까? 그렇죠? 이러다가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일본의 애니 시장도 망할 우려가 크다. 예? 갈라파고스, 일본의 갈라파고스 정책이 언제까지 가느냐? 예? 일본 문화에서부터 아베노믹스를 지워야 된다. 반쪽 아베를 지워야 된다. 일본에서는 우이파시오 반쪽 아베를 지워야지 문화도 살고 경제도 살고 안보도 산다. 한국에서는 좌이파쇼를 지워야만이, 반쪽 미당 야쿠자 좌이파쇼를 지워야만이, 전국파를 지워야만이 한국의 문화가 살고 경제가 살고 안보가 산다. 일본에는 우이파쇼, 한국에는 좌이파쇼. 이게 다 둘 다 뿌리가 같은 반쪽 아베의 유산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세 가지 군사, 안보, 경제의 모든 핵심은 경제다 이거죠. 정경유착이 아니라 경정유착. 경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경제 대대적으로 지금 내년부터, 예, 드디어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 정책, 임금 제한 정책, 이런 모든 것이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예, 신호탄입니다. 내년부터 일본은 다시 새롭게 지난 아베노믹스 때와 다른 새로운 실험으로 2024년부터 돌입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예, 대한민국은 어때야 됩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예? 반일 파시즘, 반쪽 아베, 일본 자민당에게만 도움 주는 이런 무식한 파시즘 정책, 반일 파시즘 정책, 이건 파시즘이에요 여러분. 예, 이런 정책은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예? 한국도 일본도 월드컵에서 16강 갔어. 예, 근데, 예? 일본이 8강도 갈 수 있어. 그냥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하지. 아? 일본이 잘하면, 예, 배가 아파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일본이 잘하면 잘하는 걸로. 오히려, 우린 더 잘해야 되겠네. 박수를 보내고, 우린 더 잘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 일본이 매수했네. 예? 일본의 내두익이나 한국의 자이파시오나 둘 다 똑같아 생각은. 예? 일본의 내두익은 한국이 잘 나가면 심판 매수했네, 이런 헛소리하고, 일본의 내두익은 한국이 잘 나가면, 예? 한국이 매수했네, 일본이 매수했네, 이런 헛소리하는. 예?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한국 축구가 일본 축구보다 지금 실력이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손흥민이나 김민재 때문에, 이강인 때문에 좀, 예, 그 평가가 제대로 못 받는 거지. 다 알아요. 축구인이면 10명 내게 다, 김민재에게 물어봐요, 손흥민에게 물어봐요, 다 인정합니다. 벤투도 인정해. 축구에 모르는 좌이파쇼만한 이거 인정 안 해. 반쪽 정원처럼 그냥 축구 지면은 그냥 아웃 상강 보내는.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한국 축구가 발전했듯이 월드컵 우승할 수 있는 힘을 갖추듯이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경제 끝났네, 죽었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일본 경제를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를 냉정하게 깨닫고 가야 됩니다. 예? 골드만삭스 리포트 다시 보셔야 되고, 예? JP 모건스탠리 리포트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얼굴 마담이 이지만, 예? 모건스탠리는 미쓰비시의 계열사예요. 예? 아무리 모건스탠리가, 예?
국유본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일본인들은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예, 미쓰비시의 계열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중국 경제도 아직 무시하지 마세요. 메콩 18가 이제 집권했어. 이제 종신제로 갔다고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망쳐야 돼. 아직까지 둥소평 때부터 후진타오 때까지 이뤄놓은 성과가 무지막지해요. 박정희 대통령 30년을 망치는 데는 반쪽노면과 문전비 단 10년이면 충분했잖아요. 그렇듯이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후퇴한 건 아니잖아요. 예. 반쪽노면과 문전비가 10년 동안 망친 거를 더 망치겠지만 메콩 시파르가 아직 그렇기 때문에 메콩이 시파르가 현재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종신제를 하더라도 당장 중국 경제는 망하지 않아요. 그동안 부자가 망해도 좀 가요. 아무리 그 문전비나 메콩 시파르가 재벌 3세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아직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테크노크라트들이. 만약에 메콩 시파르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되지면 중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갖춘 나라가 여전히 인재가 넘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이런 것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 면들에 있어서 사방이 지금 어려운 환경인데 천둥 벌거숭이, 쥐명이, 문전비 이런 국내 애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니 좋아 이런 시대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 67년 명년설 한민족에게는 꿈이 있다, 한이 있다. 우리도 어떻게든지 가난에서 탈출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인디라 나이 때까지만 해도 진짜 어려웠어요. 지금 여러분 세대 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 됐잖아요. 언제든지 후진국 될 수 있는 국가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헬조선이라고 여기는 이 한국의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유지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현상 유지가 어렵습니다. 더. 부자들이 왜 더 열심히 일하는 줄 아십니까?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신흥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로 치면 저쪽에 나이지리아, 터키, 멕시코 이쪽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우리가 지금까지 저 후진국 아니야? 이런 나라들이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보면, 골드만삭스 보고서 아니더라도 그동안 인들아 주장한 것들 다 보시면 언제든 치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급박한 급변 상황인데 지금 반쪽노면 문전비 빨리 국유본이 앞장서가지고 조국 일가 반쪽노면 문전비 쥐명이 일가들, 그러니까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더니 일가 자체를 다 깨끗하게 날려버려야 돼요. 그건 인류의 과제고 한민족의 과제고 국유본의 미션이에요. 성렬형이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국유본 미션입니다. 이걸 해놓아야 돼요. 그것이 국유본 어떤 큰 그림에서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문전비 청소, 조국 청소, 쥐명이 청소는요 성렬형 손을 떠났습니다. 한동훈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유본이 미션을 맡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2부의 핵심 정리, 일본과 중국과 일본이 통일한국을 지지하는 것이 국유에 부합된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큰 그림은 국유본이 큰 그림으로 통일한국의 세계 전략에 부합되기 때문이죠. 2025년이면 더 이상 국유본은 한반도 분단 체제 전략을 고수할 수가 없다. 2025년에 통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2025년부터는 가성비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이거죠. 여태까지는 분단 체제를 지속하는 게 국유본 입장에서 세계 전략상
이득이 있었다 이거죠. 부합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더 지속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반쪽 정원도 7차 핵실험하면 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더 이상 위협도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경제적으로 실익도 없고 안보적으로도 별로 쓸모없는 똥돼지고, 예, 여러 가지 앞으로 30년 동안을 내다봤을 때, 예, 이제는 통일한국을 준비되고, 한국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게, 통일한국 됐다고 환빠 이런 우익파쇼 좌익파쇼에 가면 안 돼요. 베트남이 통일된 다음에, 예? 애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그 힘을 남용해가지고 과신해가지고 khmer을 침략하고 막 그랬거든요. 거기서 베트남이 굉장히 고생해서 그 교훈을 삼아가지고 다시 친미로 돌아선 거예요. 베트남 공산당 애들이. 예, 여러분 한반도가 통일된다, 통일한국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것은 좌익 파시오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환빠, 백제빠, 고구려빠, 신라빠, 가야빠 이런 애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좌우익 파시오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독일도 통일된 다음에 이런 좌우익 파시오들이 넘쳐났어요. 얘네들 아직까지 사고 뭉치다거든요. 예, 그 다 구변이 키운 거지만, 예, 그 정리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분명히 하지만 통일한국 되면 이점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히 발생해요. 그 장단점을, 우리의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국일본의 전략 흐름에, 예? 추세에 대응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남용은 하면, 예, 과하면 탈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분단을 추구할 때가 아니고, 예, 통일을 추구할 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송여령 정부는 통일을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된다. 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순도치, 예? 겉으로 가시를 이렇게 내비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분 여기까지 하고요. 1분 쉬었다가 3부 시작하겠습니다.